안녕하세요. 뉴스를 풀더의 김현규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법사위에서 대법원의 구속력 있는 윤리강령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클래런스 토머스, 세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등 대법관 3명이 윤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나온 조치인데요. 대법관들이 사업가가 제공한 호화 여행에 다녀오거나 자신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형 로펌 대표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사법부의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9명에게는 아직 구속력 있는 윤리적 행동 강령이 없는데요. 오늘은 미국 대법원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법관들의 권한에 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끄는 각 정부 부처를 가리키고 입법부는 의회의 상원과 하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대법원과 하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고 미국 정부 내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것이죠. 대법원은 미국 건국 초기인 1789년 사법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8명,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789년 당시 숫자는 6명이었습니다. 대법관 수는 6명에서 10명 등 여러 차례 바뀌다가 1869년 이후로는 쭉 9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과 비슷한 후보나 자신의 정치 성향을 대변하는 후보를 대법관으로 지명하죠. 대법관 3명을 지명할 기회를 얻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판사로 대법원을 채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취임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데요. 그 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대법관을 지명하게 될 경우 흑인 여성을 지명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왔었죠. 잭슨 대법관은 흑인으로서는 3번째이고 여성으로서는 6번째입니다. The vision clearly is that the U.S. Supreme Court can and should reflect the range, the diversity, the richness of experience in this country. And that means there is a place for many kinds of nominees there, among the 9, including unprecedentedly an African-American woman. 234년 미국 대법원 역사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모두 116명인데요. 그중 108명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대법원에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이렇게 다양하죠. 하지만 성향은 보수 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제인데요. 이렇게까지 직업 안정성을 부여하는 목적은 대법관들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결정이 그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기보다는 법에 바탕을 둔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대법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법에 근거해 인기 없는 판결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본인이 도중에 사임하거나 탄핵당하지 않는다면 종신 임기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하는 일은 정확히 뭘까요? 한 문장으로 하자면 기존의 법과 정부의 행동이 미국의 헌법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판결 내리는 겁니다. 대법원의 각 회기는 통상 10월 첫 번째 월요일에 시작하고 최종 의견은 회기가 마무리되는 6월 말 이전까지 발표됩니다. 또 1년에 7,000에서 8,000건의 청원서를 받을 수 있지만 변론은 1년에 80건 정도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왜 대법원의 판결에 집중할까요? 언뜻 보기에 대법원은 미국인의 일상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큰 틀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삶 구석구석에 파고드는 것이죠.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논쟁이 치열한 사안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건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미래를 바꿀 수 있죠. 대법원이 미국을 크게 바꾼 판결을 살펴볼까요? 1898년
미합 중국대 원키 마크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확립했고요. 1954년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판결은 공립학교에서의 인종분리를 금지했습니다. 1966년 미란다대 애리조나주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때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피의자를 위한 인권 보호 장치인 미란다 원칙의 토대가 됐고요. 1971년 뉴욕타임스 대 미합 중국은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 정부 기밀 보고서인 펜타곤 페이퍼와 관련해 뉴욕타임스가 보도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확대했습니다. 2015년에는 동성 결혼이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이런 권리들이 모두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법원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미국 전역 여성들의 보편적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50년 만에 철회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If they're willing to do this in this tone and in this manner, I think they're willing to overturn Obergefell and let states ban same-sex marriage. Probably. 이어 뉴욕주 총기협회 대 브루언 판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권리를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끝난 올해 회기에선 미국 대학교들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선 의회 승인 없이 시행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으며 많은 학생들을 좌절시키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we're in an environment now because of the extremes, particularly on the right side of the spectrum, where most of the action is happening, that has replaced the correct legal answers with the ideological predilections of judges. And that has been transparent for some time, but it's now going into overdrive. 대법원은 스스로의 임무에 대해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대법원은 미국 국민에게 법 아래 평등한 정의라는 약속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 헌법의 수호자와 해석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의 다양성만큼 의견도 극명히 나뉘어져 있기에 대법원이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